제가 오늘 발표하는 거 제목을요,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에서 캐는 우리 수출의 블랙 다이아몬드 이렇게 했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아프리카를 상당히 어떤 자원에 공급하는 그런 기지로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었거나 했지, 실제로 우리가 수출을 할 수 있는 건 소비 시장으로서를 고려한 사항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입니다. 먼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그 인식하고 다르게 실제로 아프리카 지금 어떤지 사회적인 경제적인 현황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아프리카 전략적인 가치와 그다음 주요 이슈 및 트렌드, 저희 이제 본부에서 이렇게 선정했고요. 그걸 맞춰가지고 또한 거점 국가별로 이제 국가별로 상당히 어떤 발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요. 국가별로의 어떤 유망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지고 아프리카 그 진출 전략을 작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 챕터로 했습니다. 먼저 아프리카의 일반적인 현황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아프리카 하면은 어떤 생각이 가장 많이 떠오르세요? 사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아프리카 가기 전에부터 했던 건데요. 느끼는 중에 보면 질병이라든가 뭐 부정부패, 내전, 가난 등등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았고, 또한 이 시장으로서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정치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그런 대륙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했었습니다. 실제로는 최근에 이 아프리카는 2000년도에 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해서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고, 또한 경제 발전도 세계의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높은 정도로 좀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과거의 부정적인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경제적인 기회라고 하는 측면에서 훨씬 더 우리 저기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래의 아프리카를 저희들이 이제 분석 한번 해봤는데요. 만약 지금처럼 경제 발전이 지속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앞으로의 아프리카는 중산층이 확대되고 낮은 인건비와 높은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위험보다는 기회가 훨씬 큰 그런 시장이 아프리카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이렇게 아프리카에 대해서 썼는데요. 아프리카 하면 이제 키워드를 한 3개 뽑아봤어요. 크다, 정말 큽니다. 많다, 나라도 많고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하다. 3가지를 키워드를 뽑았는데요. 크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프리카 대륙 자체가 이렇게 지도에 보시면 중국과 미국과 인도, 그러니까 유럽이 다 들어갈 정도로 엄청난 큰 시장, 큰 대륙입니다. 이 대륙이 이제 이미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는 잘 판단이 안 되지만은 요거를 다시 얘기하면은 요 밑에 있는 남쪽 여기에서요, 북쪽 이집트까지 카이로까지 간다고 해서 거리가 한 8,000km 가까이 돼가지고 서울에서 두바이 정도 가는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프리카 큽니다. 그리고 많다. 전 세계 국가가 한 200개 국가쯤 되는데요. 그 200개 국가 되는 국가 중에서 55개 국가. 이제 물론 사하라 이북 국가까지 포함한 그런 국가 개념인데요. 55개 국가, 전 세계 주권국가 4분의 1이 지금 아프리카 몰려 있고요. 인구 측면에서는 절대적인 측면에서는 12억 5천만 명입니다. 물론 이제 아프리카 대륙이 중국이라든가 미국, 인도를 다 포함한 그런 건 전체적인 상대적인 개념 보면은 좀 작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억 5천만 명에 달하는 상당히 큰 편이고요. 또한 니켈이라든가 코발트 이런 부분 중심으로 해서 세계 자연 자원 부존량의 한 30%를 저기 아프리카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양하다입니다. 북쪽의 아랍 계통의 인종으로부터 해가지고 남쪽에는 이 흑인들하고 말레이 계통의 아시안 계통이 섞여 있는 코이산계에 이르기까지 한 1,000개 정도의 종족이 아프리카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각 종족별로도 상당한 다양한 좀 언어를 쓰고 있는데요. 한 3,000개 언어 정도. 물론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영어, 불어,
포르투갈 이런 부분이 하지만요. 그런 게 있고 또한 종교적으로 상당히 다양한 그런 게 아프리카입니다. 사실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런 상식 외에 좀 약간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거 외에도 실제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많다고 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시작을 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아프리카라고 말씀드리면요. 앞에 그 전임 그 중동 지역 본부장께서 그 중동 지역하고 사하라 그 이북에 어, 여기 있잖아요. 사하라 이북에 여기 있는 뭐 이집트라든가 알제리, 모로코 이런 부분을 좀 빼고 뺀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 주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프리카는 1960년도에 주로 이제 60년대에 주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서 독립을 대부분 다 했고요. 그 후에 한 3, 40년 동안은 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그런 진짜 뭐 어떻게 말하면 정말 이렇게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아프리카 진짜 아프리카 같은 그런 대륙이었다가 2000년도에 들어오면서 세계 경제가 계속 발전하고 그다음 각종 이제 자원 개발이 활발하게 되면서 높은 성장을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부터 한 2015년도까지는 세계 경제 성장률보다도 훨씬 높은 그런 성장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2016년, 17년도에는 잠시 이제 원유 가격이 뚝 떨어지면서 좀 이렇게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은 이후에 다시 회복되면서 내년에는 또 세계 경제보다도 높은 그 성장률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경제 성장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이 호조 요인 같은 경우 세계 원자재 가격이 지속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농업이라든가 강업의 생산성이 증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난 부분이 호조 요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만 부정적인 요인은 불안정한 유가가 좀 다소 불안정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다음에 최대 경제국인 남아공 쪽의 경제가 그렇게 좀 성장률이 높지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 규모입니다. 지난해 아프리카의 전체 교역은 한 8,900억 달러 정도였고요. 수입이 수출보다도 한 500억 달러 많은 그런 좀 적자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그 2000년대부터 2010년도까지는 자원을 수출을 하면서 계속 흑자를 보이다가 이제 경제가 성장하면서 소비재라든가 각종 산업재 수입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제 좀 적자를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한 그 품목별로는 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마지막에 탑 5 수입 품목 중 수출 품목 중에서 일반 차량을 제외하고는 광물성 연료, 광, 슬래크회, 구리 등 일반 부존 자원의 수출이 많았습니다. 1차 상품의 수출이 많았고 반면에 수입은 광물성 연료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정제된 석유를 말합니다. 정제된 석유 플러스 해가지고 기계류, 전자기기, 일반 차량 등에서 공산품이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독특하게 또 5번에 곡물이라고 나와 있죠. 있는데 아프리카가 대륙이 그렇게 넓음에도 불구하고 12억 5천만 명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국가에서 수입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나중에 이게 이제 우리의 그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가별로는 남아공과 나이지리아, 앙골라, 케냐, 가나, 케냐 이런 순으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교역은 지난해 한 126억 달러로 해서 수출 수입이 한 균형을 이룬 그런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품목 같은 경우에도 세계 전체적인 것 비슷하게 주로 이제 정제된 석유 제품에서 강물성 연료와 선박과 플라스틱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수입은 전부 자연 자원을 수입이 1번부터 5번까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역 국가는 남아공, 나이지리아, 토고, 콩고 민주공화국 되어 있는데요. 다만 여기 중간에 보면 라이베리아로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라이베리아가 조선 쪽으로 선적을 라이베리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의 FDI 규모가 한 1조 3천억 달러 정도였었습니다. 1조 한 3천억 달러였는데 우리 저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쪽으로는 한 320억 달러 해가지고 규모상으로 한 2.3% 정도를 투자를 받았는데요. 주요 이제 투자 그 유형은 과거에는 2000년도 전에는 이 광업 부분이 훨씬 많았었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이 제조업의 비중이 월등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로는 이제 저기 연하게 보이는 남부 아프리카 쪽의 비중이 줄어들고 그 외에 저기 뭐 동부라든가 중부, 서부 쪽으로는 비중이 좀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국별로는 남아공이라든가 가나, 에티오피아, 콩고 등 여러 가지 분산돼 가지고 투자 유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투자입니다. 지난해 저희가 해외에 투자한 FDI 투자 금액이 한 500억 달러 정도가 됐었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6천만 불로 사실 좀 이렇게 세계 전체적인 투자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말이 좀 작다,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분야별로는 세계 전체적으로는 그린필드형 투자가 상당히 제조업 투자가 많은데요. 반면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광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올해 10월까지인데요. 4억 3천만 불 정도가 되고 얘는 없습니다. 올해는 많이 쓰는데 그 정도로 해서 주로 이제 아직까지는 자원 개발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현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마다가스카르가 많은데요. 사실 여기가 이제 마다가스카르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에서 차지하는 경제 비중이 상당히 낮음에도 높은 비중 보이는 게 자원 개발에 투자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일반적인 아프리카의 현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분석하고 여기에 맞춰가지고 아프리카의 그 전략적 가치랑 뿐만 아니라 현재 중국, 미국, 유럽 국가들의 진출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대 전략적 가치 중에서 풍부한 지하 자원 및 젊은 인구층을 바탕으로 신흥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 자원이 많은 부분이 당연한 거고 사실은 이제 2000년도 이후에 경제 발전이 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높은 2.7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64세 인구가 97%, 그 다음에 중위 연령이 18.3세입니다. 다들 아직 20세가 되지 않은 그런 정도로 아주 젊은 인구가 많이 있어요. 한국이 42.6세에 비해 가지고 아프리카가 정말 젊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경제 발전이 되면 앞으로 이 중산층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라고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제가 이제 발전되면서 종족 간의 분쟁도 없어지면서 정치적인 그 안정성이 상당히 기반으로 해서 아프리카 이제 시장이 글로벌 경제에 본격적으로 편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몰랐던 그런 부분이긴 한데요. 내년도 아프리카의 경제 성장률이 3.6%에서 서남아 지역을 빼고는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걸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아프리카가 자원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안정됐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GNI 대비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부채 비율이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뚝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는 한 60%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20% 밑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안정되는 그런 사회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제조업, 농업 현대화 등 성장 동력 다각화로 인한 진출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하라 이남 49개 국가 중에서 현재 26개 국가가 제조업 육성 정책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기구에서도 과거에 있었던 주로 단순 원조,
예를 들어서 식량을 이제 이렇게 지원해 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의약품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에서 벗어나 가지고 산업화를 지원하는데 정책을 좀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여기 밑에는 이제 국가별로 주요 국가별로 산업 정책을 적었는데요. 뭐 남아공의 산업 정책 액션 플랜이라든가 케냐의 국가 산업 정책이 있는데요. 이제 국가별로 처한 그 발전 정도에 따라 가지고 투자 유치하려고 하는 제조업의 종류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국가의 그 특징에 맞춰 가지고 뭐 케냐 같은 경우에는 섬유 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많이 하는 거 있고 남아공은 자동차 산업에 육성한다는 부분 또 여기 없지만 다른 또 국가에는 뭐 가나 같으면 농업 현대화라든가 하면서 가공까지 이런 형태 다양한 형태의 어떤 발전 전략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딱 보시면서 느껴진 게 이게 없으신가요? 2001년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등부터 5등까지 남아공을 빼한 대부분의 교역 국가가 미국과 유럽 국가가 아프리카 교역의 전체적인 것을 다 이끌고 있었습니다. 근데 2018년도에 보시면은 단연 중국입니다. 아프리카 바뀌고 있습니다. 중국, 인도, 그다음 아랍에미리트가의 무역 규모가 확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전 세계 무역 규모 증가율이 한 221% 늘어난 것에 비해서 아프리카는 302%가 증가했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가율이 낮아서 오히려 수출 교육 규모 비중이 1.6%에서 1.2%로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다섯 번째, 혁신이 확산되며 전반적인 비즈니스 환경도 개선된다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격 진료라든가 아니면은 휴대폰을 통한 모바일 뱅킹 같은 경우에 도입하기 위해 가지고 정말 규제를 하게 10년 동안 싸우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원격 진료가 잘 마음대로 우리가 가져오지 못할 정도로 그런 규제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는 이해 당사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정말 4차 산업을 활용한 비즈니스 툴을 어떤 대륙이라든가 국가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아프리카입니다. KT에서는 2010년도에 르완다라고 해서 좀 작은 지역인데요. 르완다에 세계 최초로 드론을 이용해 가지고 원격 진료 플러스 의료용품을 수송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드는 바가 있고요. 또한 뭐 탄자니아에서도 오픈 매핑을 활용해서 라마니 후리아라고 해서 이제 자연재해 데이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업을 좀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아프리카에서는 전체 국가 49개 국가 중에서 그들이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하는데 107건 정도의 어떤 규제를 다 없앤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프리카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중국, 미국, 유럽 등의 경쟁 국가들의 아프리카 진출 전략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중국입니다. 중국은 1950년도부터 해가지고 매년 최고위급 정부 인사들이 매년 아프리카를 방문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매년 아프리카의 정상들을 중국으로 초청해서 정부 간의 국가 간의 네트워킹을 할 정도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서 기업들도 국영기업은 주로 자원 개발과 SOC 투자에 상당히 많은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민간 부분에서도 각종 뭐 건설 쪽으로 해서 건설이나 통신, 자동차 쪽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상당히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두 가지 사례를 제시를 했는데요. 중국의 석유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단에서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화웨이가 2010년도에 저기 남아공에서 통신 우편국과 관련해서 뭐 솔루션 통합을 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요건 한 사례가 있고 실제로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금 현재 중국이 전체 그 시장을 리드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저도 한 2014년도부터 한 2017년도까지 이제 케냐에서 근무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제 그 오래 사신 교민들 얘기를 들으니까 2000년도만 하더라도 중국 사람들이 거의 없었답니다. 그 지금은 모든 국가에 중국인들이 적으면은 2, 30만 명, 많으면은 50만 명 이상이 될 정도로 들어와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다르게는 아직까지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는 차원 정도의 원조 외교와 외교, 그 다음에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한 120억 달러, 120억 달러 정도의 우리나라 저 ODA가 되는 거죠. 12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저기 개발 원조를 하고 있고, 또한 뭐 저기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에 계속 이제 우리나라고 뭐 유럽이고 뭐 일본이고 이렇게 이제 통상 압력을 많이 행사하는데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아프리카 성장 균형 촉진법이라고 해서 아고아가 있어요. 아고아라는 게 한 게 있는데 이거를 2025년도까지 그대로 이제 연장해 주는데 동의해 가지고 지금 할 정도로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주의를 주면서 그렇게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식민지 시대에 만들었던 네트워크를 지금도 계속 활용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리하고 좀 다른 게 저도 가서 많이 느꼈던 건데, 우리는 사실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일본에 대해서 뭐 경제적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렇게 국민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이렇게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근무했었던 아이고 제가 근무했었던 남아공이나 케냐를 가서 보니까요, 그 나라 국민들이 상당수가 이렇게 엘리트 계층들은 한 나이가 이제 저기 대학교 갈 때쯤 되면은 영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또 유럽의 어디 국가라고 그렇게 유학을 많이 가고 갔다 와서 다시 또 거기서 이제 저기 저 정치하고 경제를 이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말하면은 상당히 교감이 좀 가깝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 그런 좀 특성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여하간 유럽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해서 식민시대 구축한 네트워크를 계속 활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일본입니다. 사실 우리하고 가장 유사하게 어떤 정책을 하는 게 일본인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93년도에 일본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전체 국가들 간에 동경 아프리카 개발 회의라고 해서 티카드라고 해요. 티카드를 매 5년마다 이제 개최하면서 정부 전체 차원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어떤 자원 개발과 원조를 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도부터는 이제 중국이 워낙 영향이 커지니까 그 개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장소도 동경만 하던 거를 아프리카하고 일본으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개최하는 바꾸었고요. 또 그에 맞춰서 일반 기업들도 과거에는 자원 개발과 원조 중심에서 이제는 금융과 IT, 유통, 환경 등 사업을 다격화하면서 우리보다 한 발 앞서 가지고 현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인도는 사실은 이제 우리보다 많이 못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에는 과거의 식민지 시대에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인도인들을 백인과 흑인의 중간 계층으로 이렇게 많이 좀 데리고 왔었거든요. 와서 그 사람들이 현재는 인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화교에 그런 유사한 개념인데요. 인교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사실 상당수 아프리카 국가들의 경제권을 많이 좀 휘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해가지고 매 5년마다 인도와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좀 현재 개최하고 있으면서 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플러스해서
민간 측면에서도 이렇게 이제 뭐 통신, IT 이런 부분으로 진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가 보면 조금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정부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사실 아프리카 국가들이 지금 이제 2010년도가 15년, 10년도 넘어가면서 이게 이제 자원 개발로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해서 제조업을 얼마만큼 육성하냐, 다시 한번 서스테이너블한 어떤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모델이 되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정부의 주요 인사를 만나보고 하면은 하는 얘기가, 야, 1960년대만 하더라도 너희들이 우리도 못 살았는데 내가 너희들 그 저기 6.25 때 우리가 파병에 가서 한국을 도와줬는데, 이런 말 많이 해요. 참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약간 그래서 우리의 어떤 발전 경험을 충분히 공유할 수 있으면 하고, 그거를 우리가 활용을 해가지고 진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냥 우리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정부에서는 계속 협의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라든가 기재부, 산업부가 별도의 협의체를 매년 그냥 강력급 회의라든가 이런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민간 쪽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우리 근처에 있는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미국, 유럽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진출이 저조한데요. 지리적인 접근성이라든가 아니면 현지 정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기업들도 아프리카에 대해서는 아주 오래된 과거의 편견만 가지고 있고 지금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 지 모르는 그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전략적 가치랑 그다음 경쟁국의 어떤 진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것은 최근에 있는 우리 아프리카 지역, 코트라 아프리카 지역 본부에서 보는 건데요. 주요 이슈하고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그다음에 각 국가별로 해서 유망품이 무엇이 있는가, 그리고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효과적인 아프리카 진출 전략이 어떤 게 있는가, 이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 및 트렌드입니다. 주요 이슈 및 트렌드는 시장과 통상, 산업, 사회 네 가지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먼저 시장적인 측면에서는 자원 거점에서 소비 거점으로 바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그렇게 드리는 말씀은 무엇보다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비록 아프리카 인구가 12억 5천만 명 정도로 중국보다 작고 인도보다 작지만은 2040년도에는 전체 인구가 20억에 달할 정도로 보이고요. 그다음 30년에 되면 인구 증가율, 세계 인구 증가율의 30%를 아프리카가 점유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노동 가능 연령대가 상당히 많아지고, 이런 젊은 층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는 경제 성장과 소비 시장이 엄청나게 활성화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 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돼 가지고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산업이 이제 보통 보면 전화기도 우리 같으면은 뭐 옛날 과거 텔렉스에서 유선 전화, 그 다음에 이제 무선 전화, 스마트폰으로 바뀌는데, 이 아프리카는 이게 컴퓨터에 있어가지고 데스크탑을 거의 쓰지 않은 그 세대들이 바로 그냥 스마트폰을 도입하는, 어떻게 말하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퀀텀 점프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지금 아프리카에서 보고 있는데요. 아프리카의 온라인 쇼핑 인구가 14년 이래로 매년 인구 자체로 봐가지고 10%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게 아마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예요. 두 번째는 금액적인 측면에서도 이 부분이 남아공 같은 경우에 사실 상당히 이제 발전한 1인당 GDP가 과거 한 80년대만 해도 우리 잘 살았거든요. 지금 그 후에는 이렇게 많이 좀 경치적인 이제 부침을 겪으면서 많이 좀 침체된 상황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그 남아공의 온라인 쇼핑몰 페이팔만 기준으로 해서 17년도에 쇼핑몰 결제액이 26.5억 달러에서 18년도에는 38억 달러로 한 43%가 급증한 바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저기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은 주로 이제 저기 데스크탑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로 모바일 베이스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주요 저기 키 메이커를 뽑는다고 하면은 첫 번째 12년도에 나이지리아에서 론칭했던 주미아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몰 업체가 있고요. 또한 케냐에는 요거는 이제 좀 모바일 뱅킹부터 시작한 업체인데 엠페스라고 하는데 M자가 모바일이란 의미이고 페스란 말이 우리나라 말로 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바일 만이란 말이겠죠. 굳이 한다면은. 그런데 요게 케냐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론칭하고 난 뒤에 케냐 인구 5천만 명 중에서 60%인 3천만 명이 이 엠페사를 쓰고 있어요. 나중에 혹시 케냐를 한번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기 아니면 아시겠지만은 길을 가다가 보면은 진짜 한 100m 한 개씩 엠페사 적혀 있어요. 그게 하나의 큰 어떤 그 사회 경제 발전이 될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남아공에서는 테이크 얼랏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또 다른 또 이제 곡에 있어가지고 주로 이제 로컬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체적인 온라인 쇼핑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한 인구가 급증하고 산업화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도시화율이 빠르게 지금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하시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왼쪽에 이거 보시죠. 사진. 아프리카 이런 데 지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많이 있고 여기서는 사실은 우리 제품을 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서는 어떤 제품의 품질보다는 가격이 그냥 모든 거 앞서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그 과일 시장 같은 게 있는데 중고 제품 막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남아공 가서 보니까요. 케냐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대형 쇼핑 복합몰이 정말 한 블럭마다 한 개씩 쇼핑몰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중산층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주말이면 여기 가가지고 뭐 식사도 하고 놀고 쇼핑을 하는 그런 걸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통상 부분입니다. 금년도 5월 달에 아프리카에는 요거는 이제 저기 사하라 이북 포함한 그런 개념입니다. 전체 55개 국가 중에서 에리트리아를 제외한 54개국이 아프리카 컨티넨탈 FTA를 저기 이제 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주요 목적은 이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서비스의 이동과 노동 인구에 좀 자유롭게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했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조금 이렇게 계속 지켜볼 필요는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아프리카도 거대한 이 저기 통합의 물결을 벗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FDA를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류 인프라라든가 비관세 장벽이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자유로운 인력 이동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 막 이렇게 이제 선언 구호적으로 많이 떠들면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각 국가의 경제 발전 정도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 모니터링 하면서 어떻게 갈 것인가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는 아프리카 경제를 이끌고 있는 남아공이라든가 케냐 등 아주 상대적으로 우수한 국가들과의 어떤 FDI를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한 우리 국내 기업들도 그냥 단순하게 일부 상품을 조금 팔거나 아니면 자원을 들여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아프리카 전체 시장을 봐가지고 투자 진출을 하거나 영내 투자 진출할 기업들은 영내 자원을 이렇게 원자재를 소싱하는 그런 거를 이제는 한번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 부분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지만은 요거는 이제 저기 사하라 이남 국가를 말하는데요. 49개 국가 중에서 26개 국가가
지금 현재 제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각 국가별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제조업 육성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가장 큰 게 정권 차원에서의 정치적인 안정, 사회적인 안정을 목적으로 막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나는데 그에 비해서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일자리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제조업 육성을 좀 많이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한 이 빈부격차가 이제 급격하게 막 큼에 따라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제조업 육성함으로써 좀 이제 안정시킨다는 여러 가지 차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이제 국가들이 1차 산품에 의존해서 이제 아프리카를 경제가 이끌어 왔다라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런 계속 증가하는 노동 가능 인구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는 제조업을 이 정말 육성하는 구호가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실행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조업이라고 산업 다각화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 제조업이라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이제 제조업 이렇게 육성하는 정책 중에서도 대부분의 국가 제조업, 의류와 섬유 이런 등에 붙는 제조업 육성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강수량이 많은 서부 아프리카라든가 동부의 뭐 케냐라든가 탄자니아 같이, 아니면 수단과 같이 인근에 거대 시장이 있거나 아니면은 식량의 자급자족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해서 농업 현대화도 좀 막 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AFC, FTA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이 인프라가 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이 많이 부족해요. 아프리카는 매년 이게 인프라 개발 수요가 한 1,300억에서 1,700억 달러가 되는데 2017년도에 실제로 투자된 것은 8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공급보다 실제 투자보다는 수요가 월등히 많은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인프라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어떤 투자 진출 이 부분도 상당히 발전할 가능성이 있을 거로 보이고, 마지막으로 ICT입니다. 제가 2014년도에 케냐에 이제 근무하러 갔었는데요. 그 당시에 신분증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는데요. 다 수기로 작성했더라고요. 그 수기로 작성한 거 신분증을 주는데, 여기 뭐 신분증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운전면허증은 이렇게 적고 이제 우리 그 앨범처럼 적고 하는 건데 두께가 이만큼 돼요. 이기면 조금 되니까 이거는 운전면허증을 운전할 때 가지고 다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 너무 지갑에 넣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뭐 다른 데 넣기도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아직까지 아프리카는 이 전자정부 차원에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아프리카 국가들의 어떤 이제 국가 재정 수입을 할 때, 국가 예산을 짤 때 실제로 한 50% 정도만 국내 수입에, 국내 세수에 의존을 하고 50% 정도는 사실은 정부의 국채 발행이라든가 아니면은 외국의 원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의 경제 발전 정도를 보면은 이게 충분히 국세 수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이유는 왜 그럴까요? 저는 기본적으로 전자정부라든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너무나 미흡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 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탈세를 줄이기 위해 가지고 세월의 노출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수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교통 분야라든가 여러 가지 뭐 우리 뭐 증명서 발급하는 거라든가 여권이라든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 전자정부 또 플러스 해가지고 민간 쪽으로도 많은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사회 부분을 또 주요한 이슈 및 트렌드로 좀 뽑아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의 거버넌스 지수로 해서 가지고 아브라임 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각 아프리카 정부의 안전과 그다음에 법치 정도, 국민들의 정치 참여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사실은 이제 2000년도 이전하고 비교해서 많이 좋아진 게 한 2008년도에 48.9%, 그 작년 2017년도 같은 49.9%로 해가지고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부들이, 각국의 이제 아프리카 정부들이 어떤 사회를 안정시키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런 부분이 많이 좀 있습니다만은
있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정부적 각 국가 차원에서 보더라도 뭐 요 밑에 이제 사례가 나와 있는데요. 각 정부에서도 이제 과거와 다르게 어떤 유혈 쿠데타라든가 이런 통한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무혈로 정권이 교체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각 이제 저기 정권 잡은 사람들이 표를 위해 가지고 포퓰리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신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올해 8월 1일부로 이제 남아공에 이제 부임을 갔었는데요. 이제 저기 그 당시 8월 달에 저기 남아공의 그 상업적인 수도 요하네스버그가 있는데 거기서 막 그냥 폭동이 나가지고 외국인 상점이 털리고 막 사람이 많이 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거 보면서 남아공 정부가 이거 보나마나 또 외국인한테 또 강경하게 대응하겠지 싶었는데 실제로는 거기 폭동을 이렇게 남아공 그 주민들을 자제시키고 폭력 시위를 제압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에티오피아의 어떤 민간 경제 민영화, 뭐 수단에 오래된 대통령 추출하고 하는데 과도 정부 수립하면서 평화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는 무혈로 인한 정권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아프리카는 아직까지는 정부 자체의 어떤 통치 능력이라든가 이런 거버넌스가 낮아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단순하게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진출을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대선이라든가 총선을 적극적으로 일정을 감안해가지고 진출 전략 수립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이제 거점 국가별 유망 품목을 선별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수출 통계라든가 아니면은 무역관이 9개 무역관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9개 무역관의 어떤 각 국가별로 현지의 현황과 수요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들의 역량을 고려해 가지고 저기 상품과 인프라든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서 9개의 분야를 선정했습니다. 요건 이제 각 국가별로 그 주요 이제 뭐 유망 품목을 했는데 이건 표로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재입니다. 2021년까지 연평균 7.5%가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2010년도 전에는 흑자를 보이던 게 2010년도를 지나면서 무역 적자를 보인 주된 이유가 사실은 이 저기 소비 시장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BMI 그 리서치라고 하는 그 경제기관 아마 피치라고 하는 저기 그 신용 평가사의 그 자회사를 알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이제 전망한 것에 따르면 2018년도 5천억 불에서 2021년도에는 한 6,150억 불 정도로 소비 시장이 커질 거라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이것과 다르게 사실은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저기 전자정부를 아까 많이 한다고 한 것처럼 이 음성적인 탈세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내가 안 만들었는데 유로 모니터에서 분석한 아프리카의 소비재 시장이 2018년도에 한 1조 4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이상이 될 정도로 엄청 큰 그런 시장이죠.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동남아라든가 중국에 비해서 활발하지가 않지만은 아프리카 내에도 한류 컨텐츠가 확산되고 있고 그 다음에 K-뷰티라든가 이런 부분이 저는 오늘 남아공과 사실 좀 놀랐습니다. 의외로 막 그러니까 이렇게 뭐 우리 그 BTS인가요?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보고는 여기도 막 이런 게 있나 싶을 정도로 해가 막 하면서 신기하다 사진도 찍고 막 그랬었거든요. 했는데 그 도대체 이유가 뭐냐고 한번 제가 알아보니까 여기에서 우리 이제 코이카에서 한국에 연수생 들어가잖아요. 매년 아프리카에 한 수백 명 초청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공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의 영어 선생님들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외국인들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남아공에서 매년 한 900명 정도가 한국에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한 2년도 이렇게 하고 나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한국에 갔다 와가지고는 이제 그걸 막 이제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막 시작하는 거예요. 여하튼 그런 걸로 인해서 올해 3월 달에는 남아공의 대표적인 패션지인 뭐 페어레이디라고 하는 데서 K 뷰티 관련해 가지고 특집 기사를 게재하는데 막 여러 가지 한 그런 사례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남아공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테이크럿이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10월 달에 소비재에 전화해가지고 한 40개사가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 했었는데 하고 난 뒤에 8개사가 테이크럿이라고 하는데 바로 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K뷰티관을 만들어가지고 바로 금액은 크지 않지만은 10월 달에서 11월 달에 한 2만 불 정도 납품한 사례가 좀 있고요. 또 이제 추가적인 이제 오더를 한다고 했고, 막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뭐 아모레라든가 큰 우리 화장품 업체 많이 찾았었는데, 제가 오기 바로 전에는 아모레 퍼시픽에서 투자 조사단이 와가지고 남아공 한번 보는 거 봤어요. 우리가 몰랐던 거거든요, 그거를요. 주요 국은 요 자료표로 대하겠습니다. 제조 부분입니다. 요걸 아까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1960년대부터 있었던 경제 발전 계획 거기 따라 가지고 우리의 압축 성장 모델을 전파하면서 여기에서 이 각국에서 원하는 그런 발전된 것에 대한 투자를 하고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높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하고 있고요. 주요 국가로는 남아공, 에티오피아, 케냐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 부분입니다. 이거는 워낙 실제 투자에 비해서 공급이 그렇게 부족한 시장으로서 우리가 단순하게 EPC를 벗어나 가지고 어떤 패키지 형태로 자금부터 해가지고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높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뭐 인프라 하면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상당수의 국가들이 제조업 육성에도 많이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AFCFTA도 있는데 두 가지 허들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물류 인프라가 아직 구축되지 않았고, 두 번째는 제조업이라든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가 풍부한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전기가 많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금 남아공만 하더라도 한전을 비롯해가지고 뭐 KPS라든가 두산중공업 등등 여러 개 기관 이제 큰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어떤 발전소라든가 이런 에너지 쪽에 진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면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온라인 전문 유통망 및 대형 유통기업의 온라인 진출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걸 아까 설명드렸기 때문에 표로 대하도록 하고요. 주요 국가로는 남아공과 케냐, 탄자니아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입니다. 강수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다 그냥 막 숲으로 하거나 아니면 황무지로 놔두면 정부 입장에서는 그거 어떻게 느낄까요? 결국은 그거를 농토로 개발해서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일부 가공해서 수출하려고 하는 게 일반 정부들의 국가들의 생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리카는 15년도에 한 350억 달러에 달하는 식량을 수입을 했었는데요. 2025년도 되면은 인구 증가에 비해서 농업 생산에 따라가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한 1,100억 달러 정도를 수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 코피아라고 해서 이제 뭐 나가 있는 농촌진흥청에 나가 있는 데가 있는데요. 이런 식량 안보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코피아를 해서 선진 농업 기술도 전파하는데 요거와 잘 엮어서 우리 기업들이 진출을 잘 추진한다고 하면은 높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거는 주요 국가로는 수단과 에티오피아, 가나가 있는데요. 요 관련해서는 제가 또 다음에 이제 저희가 어떻게 진출할까에 대해서 할 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 부분입니다. 이건 좀 사후적인 부분이긴 한데요. 아프리카의 인구가 엄청 늘어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평균 연령이 18.3세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아프리카인들의 평균 연령이 60세가 안 됩니다. 우리가 거의 80세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가 남아공 같은 경우 한 60세 정도가 되고요.
조금 이렇게 뭐 케냐 같은 경우에는 한 57, 8세. 그 다음에 안준이 이렇게 저기 발전이 덜 된 정도는 데는 한 50세가 되니 안 되니 그밖에 안 될 거예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의 대부분이 의료 용품이라든가 의료용 기기의 90%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오기 전에 한번 수출 통계를 쭉 봤는데요. 우리가 10월 달까지 아프리카의 수출이 늘어난 게 1회속으로 늘어난 게 선박 구조물이 왕창 늘어났고요. 그 외에 늘어난 걸 보니까 눈에 띄는 게 의료용 기업, 의료용품이 150%하고 50%가 늘어났더라고요. 매년 늘어나고 있고 하면서 아프리카 10대 수출 품목의 하나가 의료용품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오기 전에도 제가 이제 남아공 같은 경우에는 의료 메디컬 뭐 사절단에 가서 했고 내년에는 저희들이 남아공 의료기기 전시회에 한국관을 별도로 참가할 계획으로 있을 정도로 해서 이 부분에 상당히 힘을 기울이고 있고요. 오기 전에 만났던 에이전트 중에 한 분이 있었거든요. 의료 쪽에도 하는 분이 있는데 지금 워낙 여기가 이제 의료 제품이 되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니까 정부 차원에서도 어떤 의료용 기기라든가 용품의 그 인증 절차를 많이 간소화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스타트업이 허브로 부상한다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이제 제조업이 육성의 가장 큰 부분이긴 하지만 어떤 실업률 해소라든가 이런 부분이긴 한데 못지않게 또 아프리카 정부들의 상당수의 정부들은 남아공이나 케냐 같은 게 해당되는데요. 청년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이 스타트업 육성에도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실제로 벤처 캐피탈 쪽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서고 있어요. 제가 자꾸만 이제 여기에 그 실업률이 높다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아프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의 실업률이 30% 가까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세 정도의 젊은 층의 실업률은 많은 데는 50%가 넘습니다. 이게 큰 사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정부들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엄청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하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홉 번째는 방산과 보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회가 많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종교적으로 아니면 빈부격차나 유리한 또는 아주 저소득층들의 생활형 어떤 뭐 범죄 등의 많음에 따라 가지고 아프리카 국가들은 방산 장비도 이렇게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로 테러 때문에 많이 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가 이렇게 수입한 방산 장비가 183억 달러를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람의 생명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적으로는 자국 기업을 통해서 하거나 자국 기업 우선주를 주는데 요건 대부분 다 거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뒤에는 여기 사례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2014년도에 케냐에서 17년까지 근무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이제 그쪽 편에 뭐 이제 아미솜이라 그래가지고 소말리에 쪽에 테러 방지하는 평화군이 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편에 혹시 이제 방산 제품을 수출할 수 싶어가지고 군도 한번 문을 두드려 보고 그 다음에 총선이 얼마 안 남아 있어가지고 경찰도 많이 두드리고 했는데 재미있는 거 일하러 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군에는 아직까지 계속 협상 중에 있는데 2014년도에 제가 처음으로 거기에 있는 경찰청장하고 몇 사람을 한국에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코다스라고 해서 방산 전시회를 한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서울 경찰청의 이제 ITS 시스템 지능형 교통통제 시스템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몇몇 이제 우리나라의 방산업체를 보여줬는데요. 14년에 그걸 보여주니까 얘들이 15년도에 이게 좋다 해가지고 15년도에 그거 예산에 반영하고
16년도부터 해가지고 17년도까지 제가 나올 때까지 해서 16년도 500만 불, 17년도에 1,700만 불을 수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얘들은 잘 몰라요. 우리만 그거면 우리가 충분하게 그런 것만 잘 파악한다고 하면은 정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아프리카 진출 전략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주로 사례 위주로 하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CSR을 넘어서 CSV로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도와주고 나면은 그냥 도와주는 거라서 우리만 발품만 팔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쟤들이 뭐가 필요한가를 걔들은 필요한 게 정말 많거든요. 그거 파악해가지고 걔들한테 도움되면서도 나한테도 도움되는 거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웰컴입니다, 진짜. 제가 오기 전에 AFDB의 부총재하고 담당자를 두 분을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요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한국에 살았는데요. 저소득 여학생들이 그 생리기간 동안에 학교를 자꾸 결석한다라고 하는 게 사회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됐었어요. 요 사례 한 개 하고, 또 하나는 요 뒤에 하나 있을 건데, 농기계를 우리나라 그 업체가 앙골라에 1억 불을 수출한 사례가 있었어요. 그 두 사례하고 다른 한두 개 엮어가지고 부총재하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만약에 이런 형태로 해서 너희들도 잘 되고 나도 잘 되자. 예를 들면 농업 현대화하는데 잘 되고 우리도 잘 된다. 이런 거 하면 어떡하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언제라도 펀딩을 하겠다. CSV는 곧 펀딩이 가능한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좀 찾을 필요가 있어 이런 거요. 두 번째는 최대 시장인 공공 조달 분야를 적극 공략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공 조달 분야는 정부도 있고 아니면은 국제 기구에서 이렇게 공공하는 이 부분도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고 간섭한다고 하면은 소비재 100만 불 수출하는 것보다 월등히 쉬운 게 요겁니다. 요 사례에 간단하게 들어가 있죠. 에티오피아에서 교과서를 인쇄해서 공급한 사례. 그 업체가 또 그걸 활용해가지고 다시 또 모잠비크 가가지고 3년에 걸쳐서 한 800만 불을 수주해가지고 교과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대기업보다는 현지에서 이렇게 전부는 중견기업이 가진 부분을 에이전트로 선정하거나 또는 하면은 종족 어떤 정치적인 배경에서 종족적인이라든가 학력 부분 따지거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좀 수월하게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세 번째, 단순 팔려고만 하지 말고 살 수 있게 만들어주자. 아까 농기계 말씀을 드렸던 이 부분인데요. 사실 이것도 제가 이제 케냐 있을 때 한번 하다가 막판에 깨져가지고 이제 안 됐었는데 그 기업이 그거를 보고는 고자리 해가지고 이제 앙골라 가서 성공한 사례거든요. 얘들이 하고 싶은데 아까 막 농업 생산을 높이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들 돈 없어요. 우리가 수출은행이라든가 AFDB를 통해 가지고 자금을 어떻게 너희들이 마련하는가 우리가 마련해주고 그 다음에 얘들이 이거를 잘 운영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술자에 보내가지고 어떻게 기술을 이거 운영하면 된다 가르쳐주고 세 번째 또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 지금 세계에 있는 다수의 트랙터 회사, 농기계 회사들이 물건을 팝니다. AS 안 해줘요. 이 시골에 가보면요, 큰 농장 같은 데 가면은 새 건데 고장이 나가지고 그냥 처박혀 있는 게 되게 많아요. AS까지 엮어가지고 갔을 경우에 이게 우리의 그런 얘들이 정말 원하는 거를 정책적으로 원하는 거 아니면 소비자가 원하는 거를 우리가 만들어서 가져가면 성공합니다. 네 번째, 비관을 보는 관점에서 아프리카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요거는 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합니다. 사실 요거는 이제 우리의 어떤 생각의 사고방식을 바꾸자는 의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BOP 시장이라 해가지고 그 피라미드의 요 바텀 부분, 요 부분에 소비 시장도 한번 주목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2030년에 요 BOP 시장이 한 52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친구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상당히 이렇게 보면은 이 명예욕이 많이 있어가지고 돈이 요만큼 있으면은요, 얘들은 이제 주로 이제 저기 월급이라든가 주급을 받으면 우리 이제 코타랑 월급을 주는데 주급 받으면은 그거 만약에 1,000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미장원 가가지고 머리 따는데 500원 쓰고 뭐 하는데 500원 써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그 주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목요일 되면 돈이 하나도 없어요. 골 때리는 개들 보면은 이 저축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 나라가.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있는 사람들도 중산층이 껌을 씹는 거 보면 껌을 씹고 싶어요. 돈은 없어요. 남아공에 있는 이거 모델레스 인터내셔널사가 추인껌을 5개가 아니라 1개로 만들어서 파니까 그렇게 잘 팔렸다는 거 아닙니까? 다농이 나이지리아든가 가나 이런 데에서 이런 형태의 자전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가판대 만들어서 했더니 현지에 있는 이 사람들도 먹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여기에서 30억 달러가 넘는 40억 달러에 달하는 매출을 이루었습니다. 가끔가다 우리 사고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 제목 재미있죠? 태풍의 눈으로 들어가라 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프리카의 정부들이 제조업을 제조업을 육성하고 하기 위해 가지고 각종 산업개발구역 아니면 특별경제구역, 수출 자유구역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그냥 세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역외적으로는 미국의 아구아라고 해서 아프리카 성장 기회 촉진법을 2025년도까지 유지할 계획으로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 EPA라고 해석하고 있고 또 역내적으로는 지금 AFCFTA 통해서 역내의 그 관세 철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아프리카를 바라보고 투자 진출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주요 이슈와 트렌드, 그 다음에 유망 품목과 어떤 국가, 그 다음에 어떻게 진출하면 되는가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누가 진출하면 좋겠습니까?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